네, 황교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이슈는요? JB는 정말 마음에 없는데 사과해 보신 적 있으세요? 얼마 전에 어떤 그 촌철이 예. 댓글을 달기를 김종배 씨는 왜 황교안 작가가 오면 안 쳐다보냐. 사과드리겠습니다. 그윽한 눈길로 쳐다보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네, 자 얘기 한번 시작해 보시죠. 네, 감사합니다. 저는 전에 이제 왜 닭살 돋아요? 너무 좋습니다. 저는 이제 전에 회사 다닐 때 이제 억지로 상사한테 사과하라고 해서 진짜 강력한 퇴사 욕구 느낀 적이 있는데요. 정말로 죄송합니다. 되게 당황하네. 네. 예, 정말로 쳐다보고 계셔서. 네, 근데 살다 보면은 반대로 좀 상대한테 마음에 없는 사과라도 꼭 받아내야겠다 싶을 때도 있죠. 학교 폭력 사건에서도 이 마음에 없는 사과 문제가 법적 쟁점이 됐는데요. 헌법재판소는 어제 학교 폭력 가해 학생에게 서면 사과 처분을 해 사죄를 강요하는 것이 가해 학생의 자유와 인격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건 아니라며 합헌 결정을 했습니다. 서면 사과라는 게 법에 있어요? 이제 이 학교 폭력 예방법에 가해 학생에게 할 수 있는 조치가 정해져 있는데요. 서면 사과가 1호, 그러니까 가장 낮은 처분이고 그만큼 가장 많이 쓰이는 처분이기도 합니다. 조금 전에 신인규 변호사가 이제 9호까지 있다면서요. 예, 그렇죠. 이제 학교와 피해자에게 공식적으로 사과를 남기는 걸로 이제 사건을 마무리하는 건데요. 근데 뭐 다른 추가 조치 없이 서면 사과만 조치되는 경우는 뭐 비교적 가벼운 문제인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가령 뭐 화가 나서 다른 친구에게 험담을 했다거나 뭐 다른 학생이 언어 폭력을 묵과했다거나 하는 그런 경우인데요. 이러다 보니 이제 가해 학생은 이게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정하지 못하고 억울해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서면 사과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 서면 사과 조치는 다른 조치와 달리 학교 생활 기록부에 남지 않는데요. 다만 이를 거부하면 졸업할 때까지는 생활 기록부에 기록이 남고요. 또 서면 사과 조치를 2번 받아도 마찬가지라서 아무래도 이제 대학이나 상급 학교 갈 때 좀 불이익이 예상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성문 옛날 써본 사람들은 아마 좀 느낄 텐데 반성문 써 해서 쓰는 경우와 마음에 우러나서 쓰는 경우 좀 다르지 않습니까?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뭐 그런 면이 있죠. 이제 가끔 흉악범들도 반성을 안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법원에서 양형을 강하게 할 수는 있어도 이걸 억지로 반성을 시킬 수는 없는데요. 헌재는 그간 강요된 사과와 반성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네. 이제 뭐 가령 옛날에는 신문에서 사죄 광고 이런 걸 종종 볼 수 있었는데요. 맞아요. 이제 명예훼손죄를 지은 가해자에게 법원이 잘못된 사실관계를 정정하는 동시에 피해자에게 사과하도록 강제하는 처분이었죠. 그런데 이제 사죄 광고도 1991년에 위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네, 기억나요. 이제 객관적으로 죄가 있는 것은 있는 거고 그걸 사과할지 여부는 개인의 양심에 따른 것이지 강제할 수는 없다 이런 입장이었죠. 근데 학교 폭력에 대해서 합헌이라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직 성장 중인 학생이라는 점이 좀 강조된 건데요. 헌재는 학교 폭력 문제가 죄를 벌하는 것만이 아니라 가해 학생의 선도와 교육이라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당장 진심으로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더라도 무엇이 옳은 것인지 가르쳐주고 그에 따라 행동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고요. 또 가해 학생에게 일방적으로 경고나 권고를 하는 것만으로는 좀 효과가 한정적이고 억지로라도 좀 앉아서 잘못에 대해서 고민하고 반성하고 그걸 자기 글로 표현해 보도록 하는 것은 교육적 효과가 다르다 이렇게 판단되었습니다. 이건 진짜 좀 고민할 점이 좀 여러 가지 있겠네요. 네, 어제 판결도 합헌 6명, 위헌 3명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압도적으로 이견의 여지 없이 합헌이다 이런 건 좀 아니었습니다. 이제 소수 의견을 낸 3명의 헌법재판관들은 학교폭력 재발을 막기 위해선 가해 학생의 반성과 사과가 중요한데 그것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계속 조언하고 지도해야지 억지로 사과를 강제하는 건 뭐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보았고요. 뭐 이전에 2심 재판에서는 이게 이중인격을 만들 수도 있다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결국은 양심의 문제인데 서면 사과라는 게 정말로 진정한 방송, 양심이 담긴 것이 이 문제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그걸 이제 하면서 학생들이 반성하고 진정한 사과로 가까이 갈 수 있을까 그런 게 결국 쟁점일 텐데요. 학교 현장에서는 오히려 이 서면 사과가 문제를 좀 빨리 봉합하려는 조치로 쓰이기도 한다. 그런 비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 사이에서 이제 진정한 반성이 없으면 갈등이 계속 되는데 사과했잖아 이렇게 끝나버리거나 학교 측에서 우리는 뭐 할 조치를 했다 이렇게 넘어가는 용도로 악용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아이고, 아무튼 근데 범위를 넓히면 이 학폭 문제라고 하는 것들을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되는 것이냐.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또 하나의 이제 큰 고민거리다. 결국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여기도 이슈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그윽한 눈길로 황정영 작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도 한 번 더 네, 찾아보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어우, 저희 아주 사이가 좋고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